밥 한 끼를 먹기도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뭐 라면 값도 950원 하던 게 이제 1000원 넘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말도 할 법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쉽지 않았다라는 거, 쉬운 때가 언제였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때는 주식으로 돈 벌고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수월해 보여서 돈을 펑펑 써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나 좀 기억이 흐릿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되게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호텔에서 밥 먹고 또 이제 비싼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비싼 술도 마시고 이래저래 폼도 잡고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창피하고 부끄럽죠. 왜 그랬을까? 그때 되게 그 아까웠던 돈들을 다 탕진했던 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시고문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런 시간들조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제가 쓰는 돈이랄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출퇴근할 때 타는 지하철 요금, 그 요금이고요. 들어가는 돈이고 핸드폰 요금, 이 저한테 쓰는 돈이고 그의 나머지는 이제 동서커피 스틱, 이 동서커피 이제 카누 이게 10개짜리가 이 다이소에서 2,000원이거든요. 10개 2,000원, 한 개에 200원이죠. 그걸 이제 하루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하루 개당 400원. 30일을 치면 대략 출퇴근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회사 집에 있는 시간 따지면 대략 출근하는 게 한 22일, 23일 치면 되니까 한 8, 9천원, 많이 잡아야 만원. 지하철 요금 한 달에 보자 1,400원에 한 22일이니까 하루에 왕복이니까 2,800원, 3,000원 치고 22일 치면 한 6, 7만원 되겠네요. 많이 잡아서 7만원. 교통비가 7만원, 커피값이 만원, 이게 8만원. 그 다음에 뭡니까 저 핸드폰 요금 한 4만원. 그럼 한 12만원쯤 되죠. 그 나머지가 뭐 그 외 비용으로 많이 써야 한 4만원, 5만원, 8만원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대략 그렇게 따져보면 한 달에 제가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이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불편함 없고 충분히 이 지인들하고 그 사이에도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네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더욱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생활이 되게 넉넉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빡하죠. 아직까지 어린 애들 학원비 들어가야 되고요. 고가금 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인 가족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 지금 당장 보면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네요. 그나마 대출이 없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고 애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쯤이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대출 이자까지 내고 원리금까지 내야 되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돈이 기준점이기도 하죠. 근데 참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회사 동료 중에 싱글인 사람이 있어요. 41, 42쯤 되는데 혼자죠. 1인 가구니까 벌은 돈이 적어도 풍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데 외벌이 가장이 500 버는 거랑 1인 가구인데 혼자서 250만원 버는 거랑 어떻습니까? 혼자서 250 벌면 인당 250만원이죠. 근데 4인 가족인데 만약에 500을 벌면요, 인당으로 따지면 125만원인 거예요. 1인 가구 250만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생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쉽게 줄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더욱더 자기한테 쓰는 돈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정말 독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힘든 시국에 저축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하는 게 정말 빡센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뭐 저녁 약속도 거의 없고 회사집 이러면서 주로 하는 이제 제 취미라고 해본들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책 읽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계속 찍고, 이게 제 이제 대부분의 일상이거든요. 아니면 뉴스 검색하고, 언론사 신문들 칼럼 뺏겨 쓰기 하고, 기사거리들 찾아보고, 이게 저의 일상의 대부분이에요. 책 읽고 글 쓰고, 이게 다거든요. 되게 외롭게 살고, 되게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기껏 해봤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그냥 소통하는 대부분이죠. 이렇게 사는데도 돈이 넉넉하냐? 그닥 넉넉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크가니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나고 있고, 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나도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삐끗하면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나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힘든 시국에 나라 꼴은 더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고, 더 엉망진창으로 이제 추락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암담한 거죠. 저는 대출이 없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안 받고 있어서 은행에 갖다 와줘야 될 이자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빡빡한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빡세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힘들고 빡세게 사는데 희망이라는 걸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것 같은데, 어쩌면 이래서 연끌하고 비투해 가지고 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100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삶이 쉽게 개선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구나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200층 300층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무난하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밥 한 끼 가격도 급난다라고 얘기하고, 이 기준금리 자꾸 인하시켜 가지고 물가 올리면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게 정말 빡세다고 얘기하는 게 빈말이 아니다라는 걸 저 나라에 높으신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이제 좀 그만 인하시켜라. 기준금리 인하시켜서 물가 더 올라가면 실제로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러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2025년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또 인하할 것 같습니다. 2.75에서 2.5로 내리고, 그 다음번에는 또 2.25까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면요, 서민들 사는 게 더 빡세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견뎌나가야 될까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개개인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자라고 각오하자고요.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겹고 어렵다. 그래서 다들, 저도 고생이 많고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고 우리 모두 다 애쓰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